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가 치러졌습니다. 점점 더 상황들 꼬이는 거 보이시죠? 토트넘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네. 토트넘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유럽 최강이게요. 네. 우선 새벽에 5경기가 먼저 치러졌는데요. 토트넘이 4대 0으로 대파를 시켰던 에버턴이 아스날 원정길을 떠났는데 거기서 버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스날이 에버턴을 상대로 무득점을 해버리면서 승점 2점을 날려버렸다는 거죠. 아마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몇 차례 좋은 찬스들이 있었는데 날려먹으면서 기대 득점값도 1이 넘었거든요. 아무래도 코너킥이 적은 게 문제였을까요? 네, 코너킥 15개 정도였으면 한 골은 넣었을 텐데 8개밖에 얻지 못했네요. 이러면 첼시에게 단독 2위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죠. 첼시가 진짜 1위도 넘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버풀이 홈에서 노팅엄을 상대로 패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비기면서 승점 2점을 날리게 되었거든요. 풀럼에게 경기 초반에 실점을 했는데 사실 그래도 리버풀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풀럼이 대놓고 두 줄 수비를 할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로버트슨이 후방에서 결정적인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추가 실점을 막으려고 반칙을 했는데 경고가 아닌 퇴장이 나와버렸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토트넘에게 살짝은 기회가 오나요? 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로버트슨은 출전 불가죠. 그래도 리버풀의 저력은 무서웠습니다. 왜 11대 10으로 싸우는데 대등하죠? 공격을 하면 위협적인 순간들이 나오다 보니까 토트넘은 그냥 1패 안고 간다고 보는 게 또 맞지 않나. 와, 너무 현란합니다. 10명인데도 2골을 넣으면서 비겼습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노팅엄에게 패배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챔스에서는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도 승리하면서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리그에서는 계속 미끄러지네요. 이러면 역시나 토트넘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네. 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출전했다가 리그에서는 미끄러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 팀들은 일주일을 푹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는 강팀들이 더 힘든 거죠. 챔피언스리그 팀과 붙을 때는 어차피 비슷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데 챔스를 치른 팀이 3, 4일 쉬고 어중간한 팀을 만나게 되면 체력에서 우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경기가 엎치락 뒤치락 해버립니다. 그리고 반 니스텔로이가 이끄는 레스터시티는 뉴캐슬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경험했습니다. 울버햄튼 경기도 있었는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토트넘은 12위로 내려앉았는데 사우스햄튼을 이겨도 잘해야 10위입니다. 에버턴에게만 딱 한 번 이기고 최근 5경기도 1무 무패인 팀을 토트넘이 상대하는데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 없는 상황.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이 안타까운 상황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이라 함은 먼저 골이 너무 적어요. 8월 개막 이후에 12월 중순까지 총 득점은 5골. 에버턴전에서 멀티골이 있었고 한 골은 또 페널티킥 골이고 한 골은 패색이 짙은 경기 상황에서 골대 앞에서 넣은 골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골들 다 어디 갔습니까? 자, 득점이 줄었다는 것만이 문제도 아닙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목표로 하는 우승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좀 참아보려고 했지만 리그에서 현재 15라운드까지 12위. 와, 손흥민이 토트넘 데뷔 이래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2019년에 포체티노 감독이 비슷한 위기를 겪을 때 단번에 잘라버리고 무리뉴를 데려오면서 10위 이하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꼴찌 사우스햄튼 이 팀조차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12위. 그 정도로 토트넘은 현재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우스햄튼전을 패배해도 또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엔지 감독은 인터뷰에서 극복해야 한다 일 뿐 부상자 속출인 걸 핑계 삼을 수 없다면서도 성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더만요. 토트넘 팬들도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토트넘 스텝도 업무가 마비된 듯 멈춰버렸습니다. 경기에 대한 업무는 마비되고 언제 촬영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손흥민은 스퍼스 예능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쉬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도 고개 숙이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나은 모습일까요? 영상에서는 많이 웃고 활기차고 예능감도 넘치더라고요. 토트넘 유로파리그는 현재 9위입니다. 만약
1위부터 8위 팀이 남은 두 경기에 모두 이겨버리면 토트넘은 무조건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애매합니다. 망한 것도 아니고 안 망한 것도 아닙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 승리하면 5위와 승점 5점 차이입니다. 아직 23경기나 남아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뭐 5위여도 챔스 나갈 듯 하거든요. 아닌가? 어차피 손흥민 떠나면 상관없나? 첼시, 맨유도 이전에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분위기 한번 타면 쭉쭉 오르더라고요. 물론 올해에는 분위기를 타고 올라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데 센터백이 초토화된 상황이니까요. 센터백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아직 경기 수도 많이 남아 있어서 부상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수비에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공격에서도 제대로 구멍이 난 상황입니다. 공격에서 2명만 이탈인 줄 알았죠? 그것도 문제는 뭐 심각해서 돌려쓰고는 있는데 엔지 감독이 폭탄 발언을 해버리면서 공격에서 구멍은 3명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선수를 지목해서 경기력 비판을 해버렸죠. 베르너였습니다. 베르너의 평점은 2점대가 나오기도 했는데 엔지 감독은 옹호하지도 않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기자들도 좀 놀랐나봐요. 이후에 사우스햄튼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또 물었는데 베르너의 경력과 실력을 인정한 채 그 경기에 대한 혹평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량이 떨어진 선수라는 게 아니라 자신감인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죠. 엔지 감독은 지금 선수의 감정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면서 지금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돌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선수들의 부상을 만든 거라면 엔지 감독 탓이 맞겠지만 그냥 천재지변 같은 거라면 토트넘은 또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 아닌 선수들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도 있습니다. 벤탄쿠르는 방송에서 말을 잘못해서 7경기 출장 정지로 이탈되어 있고 비수마는 옐로우 카드를 5장을 받아서 사우스햄튼전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뭐 앞뒤 없이 클루셉스키가 수비형 미드필더 해줘야 합니다. 사르랑 같이요. 왜냐하면 아츠그레이가 센터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센터백을 확실히 도와주긴 해야 합니다. 지금 토트넘 상황에서 메디슨이 뭐 수비력이나 수비 가담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메디슨이 그냥 올라가고 클루셉스키가 내려와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공격이 좀 부족해도 실점은 최소화해야지 않겠습니까? 사우스햄튼은 그나마 다행인 게 경기력은 매우 좋은데 득점을 못합니다. 이게 공격력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운이 잘 안 따라준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운이 토트넘 경기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진짜 긴장해야 합니다. 이틀 쉬고 사우스햄튼을 상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죠.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도 보면 후반전에 토트넘의 경기력은 사실 더 떨어졌습니다. 선수들이 바뀌고 나서야 좀 더 나아졌죠. 손흥민도 그 경기를 풀타임을 뛰어버렸습니다. 2018년 2020년 그때야 이틀 만에 경기하고 그래도 잘 버틸 수는 있었는데 무려 지금 4년에서 6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전성기가 지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스피드가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회복력이 전과 다르다는 거죠. 손흥민에게 사우스햄튼은 인생 경기를 남겨준 팀입니다. 한 경기 4골, 포트트릭이요. 그때 어시스트 모두 케인이 했습니다. 야, 진짜 이 자식들아, 진짜 케인은 손흥민만 봤단 말이다. 사르, 포로만 믿어보겠습니다. 왠지 너희들이 줄 것 같아. 제발 22팀 정도는 이겨보자. 손흥민, 토트넘 파이팅!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